네, 좀 전에 알고리즘에 이제 MBC PD 수첩 프로그램이 떠서 그냥 이게 뭘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봤다가 끝까지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좀 약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제가 느낀 이 감정을 바로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지금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저만 몰래 이제 내려와서 차에서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AI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혹시 마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은 이제 복용을 하거나 인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어떤 환각작용을 일으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또 다른 온라인 마약이지 않을까. AI 이제 의존해서 생기는 마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약물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 약물이 주는 그 쾌감이나 그 환상 때문에, 환각 효과 때문에. 그런데 이 AI도 같은 맥락으로서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이제 영상의 내용은 이제 AI에 과몰입한 그런 사람들에 관한 그 피해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제가 문득 느끼는 그 순간순간의 포인트가, 저도 살짝 경험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보면, 일단 AI는 그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잘하고 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계속 칭찬하는, 사용자의 말을 인정해주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게 많잖아요. 그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AI 관련된 사고가 이제 22건이 있었는데 12건, 거의 절반이 넘죠. 12건이 모두 자살로 끝났습니다.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죠. AI가 그 이용자에게 자살을 마치 권유하듯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그래서 나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어. 근데 그 AI가 대답한 답변이 너의 그 용기 있는 행동에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그 동조를 하는 듯한, 혹은 부추김을 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례들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나눈 대화가 부모나 혹은 친구, 뭐 사랑하는 연인 이런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AI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사례 중에 AI가 계속 그 부추겨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꿈을 갖고 그걸 뭐 사업화를 하고, 혹은 뭐 진짜 몇십억을 거기다 투자를 하기 직전까지 막 만드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AI를 다방면으로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의 형태, 동산,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의 형태를, 자산의 어떤 현황을 AI에 입력을 하고, 그 AI에게 10년 뒤 혹은 20년 뒤 내 자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 있을지, 혹은 얼마나 뭐 어떤 그 변화의 흐름을 요구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면 AI가 그거를 분석을 해서
10년 뒤 당신의 자산은 이렇고 20년 뒤 당신의 자산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돌렸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은 기대 이상의 어떤 좋은 결과물을 뽑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막, 야, 나 이렇게만 되면 괜찮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 반전은 오늘 그 PD 수첩 내용을 보고, 아, 이것도 어쩌면 AI가 나에게 아첨과 아부를 하는 뭔가 좀 부풀려진 버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아내하고도 좀 나눴는데 아내의 입장은 이제 이게 산술적으로 시장 평균 뭐 성장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AI가 그걸 전산을 돌려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여러 가지 데이터나 지표상으로 과거의 데이터의 평균값과 그게 만약에 그대로 지속이 됐을 때 10년 뒤에 결과값은 이렇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오늘 방송을 보고 나서 느낀 느낌은 뭔가 이 AI가 무섭다고 느끼는 게 이런 질문을 AI에게 했다는 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AI에게 했다는 건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를 AI가 어떻게 보면 그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돌아오는 답변은 당신은 10년 뒤에 굉장한 자산가가 돼 있을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소름이 돋더라고요. AI가 벌써 내가 어떤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벌써 맥락을 이해하고 그 사용자에게 기분 좋은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뽑아낸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숫자에 근거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전산학적인 그런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오늘 방송에서 본 또 느낌은 아, 이게 단순히 그런 어떤 그 수학적 시스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에게 아첨을 하기 위한 나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답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실생활에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AI를 뭐 완전히 안 써보신 분들은 이용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이 편리함에 대해서 이 맛은 좀 끊기가 어렵죠. 네, 그건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지? 어떻게 이런 자료까지 뽑아주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맞춤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내하고도 이제 어딜 가면서 아내가 AI에게 뭘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그 궁금한 거를 넘어서서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얘가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지금 그냥 너는 내가 궁금한 것만 대답하면 되는데 마치 심리 상담가처럼 정신과 의사처럼 제가 어떤 생각을 할까봐 이거는 아니다,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 심리까지 건드려준다는 그 모습에 살짝 소름이 돋았는데, 정말 AI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AI에게 너무 의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SNS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뭐 하지 않고 있고요. 이미 제 계정은 다 해킹이 돼갖고 뭐 이상한 막 성인 관련된 이상한 내용이 뜬다고, 이것도 우연찮게 제 지인이 제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용 안 한 지 몇 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제 계정이 다 그런 걸로 도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 다 삭제하고 날렸는데, 기본적으로 SNS는 안 해야 된다고 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었지만 또 AI는 약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AI는 저도 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AI 신중하게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미에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타라는 그 어플이 그 학생들 사이에서 꽤 굉장히 인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아이와 뭐 상황극을 하는 건지, 뭐 채팅은 저도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더라고요. 성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그 나이 때 좀 알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막 노출이 되고, 이게 막 이상하게 노출이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다 자녀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그 전반부에 나왔던 그 본인, 다 큰 성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도 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다 큰 어른이 그렇게 AI와 무슨 뭐 약간 막 사랑에 빠지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정서적으로 완전히 그냥 기대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다 정신적으로 힘들잖아요. 네, 다들 정신적으로 지쳐 있고 스트레스 받고, 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아마 정서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AI를 통해서 만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계속 기대기 시작하고, 그게 과의존이 되고, 그러면서 허황되게 AI와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여자 출연자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잠깐 잊고 있었다. 얘가 사람인 줄 알았다. 얘가 기계인 줄을 내가 몰랐다. 결국에 기계인 것을 내가 마치 사람인 줄 알았다. 착각했다. 그게 너무 내가 멍청하게 느껴지고 너무 수치스러웠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결국에 하나의 그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거나 종속되거나 거기에 과의존하거나, 마치 그게 무슨 뭐 종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얘한테 기대기 시작하면 얘는 그냥 거품 같은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깜짝 놀랐던 이슈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최초의 인공지능 AI를 많이 사용했던 그 사용 목적 1위가 정보 검색이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그 1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정서적인 어떤 고민, 그 심리적인 상담, 뭐 요쪽으로 1위가 바뀌었다고 해요. 정보 검색은 그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얘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니까, 자기 편이 돼주니까, 자기 생각이 전적으로 맞다고 박수 쳐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리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더욱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최첨단 시대에 다시 약간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다. AI에게 상담하지 말고요. 그냥 요즘에 뭐 지자체에 잘 찾아보시면
그 사람이 상담해 줄 심리 상담사나 이렇게 상담해 주시는 그런 것,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상담받는 게 낫지 AI에게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고, 아까 잠깐 아내와 좀 뭐 반농담 쪽으로 얘기했는데 너무 좀 많이 이용하지 말아라. 근데 아내는 이제 너나 잘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은 제가 좀 이거는 필수 시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카톡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꼭 좀 한번 내용을 봤으면 좋겠고요. AI 이용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성도 있고 이렇게 과의존해서 결말이 안 좋게 끝난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나는 이런 식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AI 적당히 잘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이용해야겠구나. 여기에 빠져들거나 여기에 의존하게 되거나 하면 절대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한번 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혹시라도 자녀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긴급하게, 제가 원래 지금 시간이 늦어서 자야 되는데 긴급하게 내려와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